위어드 피플. 나는 다르게 번다. 신희철. 누구나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사업을 창업해 보고 싶은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이미 남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레드오션이 아닌 독특하고 차별화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생각들 말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독특한 사업과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위어드 피플에서 접할 수 있다. 최근 중고 물품을 파는 당근마켓의 이용자가 월 1200만 명 이상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당근마켓은 당신 근처의 마켓이라는 뜻의 중고거래 앱으로 반경사 KM에 사는 이웃들하고만 거래할 수 있다. 당근마켓은 이용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탓에 아직 큰 매출은 없다. 그런데도 기업 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등극이 시간 문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당근마켓 창업자들처럼 잠재력이 크지만 아직 덜 알려진 남다른 사람들 6명의 인터뷰를 정리한 책이다. 위어드 피플은 남들이 보기엔 의아하지만 자신만의 합리적인 이유로 확인을 갖고 성공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런 워드 피플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전에 없던 시장과 일자리까지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책은 일부에서 창업 5년 안팎의 스타트업 대표 3인의 인터뷰를 담고 있고 2부에서는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중견기업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인터뷰인은 키이스트 출신으로 탄탄하게 열려있는 자신의 미래를 버리고 정육점을 창업해 187억 원을 투자받은 정육가게 김재현 대표의 인터뷰로 시작된다. 김재현 대표는 키이스트를 거쳐 미국 국무부 장학생으로 선발돼 2016년 8월에 유학을 앞둔 상황에서 유학을 가기 전에 돼지고기나 실컷 먹을 생각으로 고깃집을 돌아다니면서 고기의 세계에 빠져버린다. 그는 전국의 유명 맛집을 돌다가 결국 안양의 한 도축장까지 찾아가 20kg 단위로 파는 고기를 사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후 그는 용돈벌이를 할 생각으로 고기 판매를 시작하면서 초신선 돼지고기에 대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김 대표를 비롯한 4명의 창업 멤버들은 가장 맛있고 신선한 고기를 고객 식탁에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정육각은 도축한 지 4일 이내에 고기만 고객에게 전달하고 5일이 지난 것은 전량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두고 기존 축산업계에서는 어린 애들의 사업이라 곧 망할 것이라고 무시했다. 김 대표는 이트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했다. 모든 체계를 시스템화하여 유통 단계를 줄이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고객 데이터에 기반한 자동 발주 시스템을 개발해 정확한 하루 발주량만 작업함으로 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2018년 2월부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 달고기, 달걀, 우유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2020년에는 밀키트와 수산물도 론칭했다. 김 대표가 초신선 품목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수요를 확신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초신선 식재료를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선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K푸드의 인기를 식재료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창업한 지 5년이 되어가는 이 회사는 투자받은 금액이 누적 금액으로 187억 원에 이른다.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축산뿐만 아니라 신선 전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그의 말에서 사업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세 번째 인터뷰인은 모바일 게임 난세의 영웅의 툭항 공동대표인 안결의 고용성 대표이다. 이들은 2018년 게임 업계에서 단연 화제의 인물들이었다. 그들이 론칭한 모바일 게임 난세의 영웅이 한 달 만에 구글 플레이 교육과 어드벤처 부분 게임 1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무엇이 이 게임을 인기 게임으로 만들었을까? 난세의 영웅은 한국사를 선사 시대부터 광복 이후까지 다루는 게임이다. 3명의 공대생이 특별한 시계를 개발하는 도중에 우연히 타임머신을 개발하게 되고 실수로 선사 시대에 떨어지며 게임이 시작된다.
이들은 과거에 적응하고 살아남아 미래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에서 각자기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만난다. 두 대표는 게임을 즐기면서 실제로 한국사 지식을 쌓고 한국사 성적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게임을 만들 때 수능,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등의 10년치 분량의 문제 중에서 출제율이 높은 내용들을 뽑아 메인 스토리를 구성했다.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 시장은 방치형 게임이 대부분이다. 그냥 켜놓고 가끔씩 눌러놓기만 하면 캐릭터가 알아서 성장하는 게임이 많다. 반면 난세의 영웅은 한국사가 주제인 만큼 경쟁할 게임들이 거의 없다. 보통 한국사 게임이라고 하면 퀴즈를 푸는 게임이 대부분인 이유이다. 이들의 성공 전략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있다. 기존의 시장의 지배적인 방식이 정석인 듯 보여도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많은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적인 통찰력을 키우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더 많은 독창적인 사업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아쉬움은 남는 책이다.